저는 올해 73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5년이 훌쩍 넘었네요. 자식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 살고 있어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볼 수 있고 평소에는 이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떠 텃밭에 나가 상추며 고추를 살피고 점심 무렵이면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반복된 삶이었지요. 그런데 제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옆집에 이사온 방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그분은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인데 방영이는 처음 만난 날부터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활달하던지 동네가 다 들썩일 정도였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아이고, 여기 혼자 사신다면서요? 앞으로는 저랑 같이 놀아요. 하며 손을 덥석 잡는데 솔직히 그때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한 게 좋은 사람이고 박영희는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김치 담갔다고 한 통 들고 오고 점심이면 같이 먹어야 하며 반찬을 들고 오고 저녁이면 심심하다며 마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소란스러움이 오히려 집안의 공기를 채워주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던 어느 날 동네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희 둘 사이에서 시작된 일이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방영이가 제 집에 와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제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이건 너무 싱거워요. 이렇게 먹으면 힘도 못 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속이 상하더군요. 저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고 제 입에는 딱 맞는 맛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영희씨 입맛이 너무 짠 거 아니에요?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박영희는 아니, 내가 짠 게 아니라 순자씨가 너무 밍밍한 거라니까요.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렇게 시작된 말다툼은 생각보다 커져버렸습니다.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 결국 그날은 얼굴까지 붉히고 헤어지게 되었지요. 그날 밤 집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영희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더 허전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말을 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혼자 잘 살았는데 뭐.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불을 덮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대문 앞에 김치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싱거운 사람 드세요. 대신 오늘은 내가 이긴 걸로 합시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방영희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면서도 서로 먼저 말을 걸지는 않는 그런 어색한 거리감이 생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영희는 여전히 매일같이 무언가를 대문 앞에 놓고 가고는 했습니다. 어떤 날은 겉절이를, 어떤 날은 갓 지은 밥을 작은 그릇에 담아놓고 갔습니다. 말은 안 하면서도 챙길 건 다 챙기는 모습이었지요.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제가 된장찌개를 좀 더 간을 세게 해서 작은 냄비에 담아 슬쩍 방영희 집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날 오후 방영희가 제 집으로 불쑥 들어오더니 오늘은 좀 먹을 만하네요 하며 시익 웃는데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지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재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편이고 박영희는 중간중간 크게 웃으며 이야기를 끊어먹는 스타일이라 둘이 대화를 하면 늘 티키타카가 이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어느새 저희를 보며 저 집 두 분은 꼭 자매 같다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 새로운 부동산 업자가 빈집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시골에도 개발이 들어온다더니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는데 웃는 얼굴로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 앞으로 크게 바뀝니다. 미리 집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이렇게 쉽게 내놓으라니요. 그래서 단호하게 팔 생각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방영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우린 안 팔아요. 다른 집이나 알아보세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남자도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 부동산 업자는 계속해서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는 시세가 떨어질 거라느니 나중에 후회할 거라느니 겁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점점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영희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사람이 올 때마다 문을 벌컥 열고 나가서는 또 왔어요. 할 일 없어요? 하며 쏘아붙이기 일쑤였지요. 심지어 한 번은 그 사람 앞에서 동네 주민들까지 불러 모아 이 사람 우리 집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동네가 한바탕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맞설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갈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에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고 밤에는 누가 일부러 돌을 던지고 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박영희가 이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잡시다.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한 방에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영희는 순자씨,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한테 밀리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집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 곧 찾아오게 된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저와 방영희는 마치 전우처럼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함께 텃밭을 돌보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 한켠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갈등을 겪는 게 쉽지 않았고 혹시라도 더 큰 일이 생기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박영희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순자씨, 걱정하지 마요. 저런 사람들 상대는 내가 해봤어요. 괜히 겁먹으면 더 물고 늘어져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데 그 손길이 참 이상하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부동산 업자가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동네는 곧 재개발 확정됩니다. 지금 파시면 그나마 좋은 가격 받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우리가 괜히 버티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방영희가 갑자기 그 사람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채더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짜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물론이고 그 업자까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박영희는 젊었을 때 동네에서 부녀의 일을 오래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많이 다뤄봤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 도장도 맞아야 하고 구청 승인도 있어야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겁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괜히 겁먹고 있었던 게 너무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방영희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하나둘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다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집은 이미 계약서를 썼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겁에 질려 집을 내놓을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박영희는 그분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다 뺏겨요. 같이 나서야 합니다. 그 말에 처음엔 다들 망설였지만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도 긴장이 되어 손이 떨렸지만 박영희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당 공무원 앞에서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가 들고 다니던 서류를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공식 문서 맞습니까?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저희 쪽에서 발급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그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부동산 업자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동네를 돌며 벌였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었고 저희처럼 버티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은 동네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지요. 그때 방영희가 옆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봤죠? 내가 뭘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이 살짝 고이더군요. 영희 씨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절대 못 버텼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방영희는 괜히 쑥스러운지 고개를 돌리며 뭐려 이제 가족인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의 일상은 다시 평온하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방영희 역시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텃밭에 나가고 점심이면 서로 반찬을 나눠 먹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가끔은 또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기도 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짜다느니 김치가 싱겁다느니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이 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참 보기 좋아요. 꼭 오래된 친구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라기보단 가족이죠. 그 말을 하며 옆을 보니 방영희가 또 씩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연은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인연이 때로는 가족보다 더 큰 힘이 되어준다는 것도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문을 열면 옆집에서 들려오는 박영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순자 씨, 오늘 뭐 해 먹을 거예요? 그 소리에 저는 대답합니다. 오늘은 좀 짜게 해볼까요? 그러면 또 한바탕 웃음소리가 동네에 퍼집니다. 그렇게 저희의 하루는 오늘도 유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